자, 드디어 챔피언스리그 16강 경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이번에도 흥미로운 대진이 꽤 많은 만큼 챔피언스리그 8강, 4강, 결승 진출팀이 누가 될지 예측하는 영상을 제가 꾸준하게 올릴 테니까 먼저 F조 2위로 진출한 도르트문트, A조 1위로 진출한 파리 생제르맹의 8강 진출 예측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팀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 간략하게 체크를 먼저 해볼 텐데, 도르트문트의 경우에는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서 홀란드와 엠레찬 등을 영입하면서 공격력이 확실하게 보강이 됐습니다. 이 막강한 공격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분데스리가 선두 경쟁을 계속해서 치열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1위와의 승점차 4점 차다. 리그와 챔피언스리그를 모두 신경을 써야 되는 도르트문트 현재 상황이고요.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의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선수들을 유지하는 데 좀 주력했던 겨울 이적 시장, 카바니 선수가 떠날 수도 있다는 루머가 떠돌았지만 결국 떠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선수들을 바탕으로 리그왕 단독 선두를 지키고 있습니다. 다만 2위와의 승점 차가 예년 시즌에 비해서는 좀 덜 나는 편이에요. 10점 차.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리그도 신경 쓰면서 챔피언스 리그도 좀 신경 써야 될 상황이 올지도 모르는 파리 생제르맹이다. 자, 그런 상황에서 양 팀의 최근 챔피언스 리그 성적이 어떤지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도르트문트의 경우에는 12-13 시즌 클롭 감독 체제에서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 올라간 적이 있고, 파리 생제르맹은 거대한 자본 유입을 토대로 12-13 시즌부터 챔피언스 리그 단골 진출팀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르트문트의 경우에는 이 12-13 시즌 결승 진출 이후 최고 성적이 8강에 그치고 있고, 파리 생제르맹 역시 거대한 자본 유입에 비해서 챔피언스리그 성적이 너무 잘 나오질 않고 있다. 특히나 최근 3시즌 동안에는 너무나도 치욕스러운 패배로 16강 탈락, 수모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이 두 팀의 챔피언스리그 성적은 정말로 안타까울 따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챔피언스리그만큼은 두 팀 모두 챔피언스리그 8강 진출에 대한 동기부여가 꽤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경기가 특히나 왜 이렇게 관심을 좀 많이 받는 편이냐? 그거는 도르트문트의 홀란드,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의 음바페 선수가 있기 때문이죠. 양 팀의 득점원, 슈퍼스타가 확실하게 있기 때문인데, 홀란드 선수가 분데스리가로 이적해서 5게임 동안에 8골, 특히나 이 선수가 잘츠부르크 시절에 조별리그에 8골이나 넣을 정도로 챔피언스리그에서도 득점원 역할을 확실하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도르트문트에서 이 선수의 활약 확실히 기대해볼 수 있다. 반면에 파리 생제르맹의 음바페 선수 리그왕 15골, 득점 2위의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 선수가 이카르디 선수와 함께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5골을 넣고 있다. 이 선수의 챔피언스리그 활약도 기대해볼 수 있다. 이 두 선수의 득점 역할 어느 정도까지 해줄지 정말로 기대가 상당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팀의 현재 상황, 그리고 양팀이 어떻게 경기를 준비할 것 같은지 핵심 포인트를 제가 살짝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은, 도르트문트의 경우에는 홀란드 산초를 중심으로 해서 침투를 활용한 공격력,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은 음바페, 이카르디, 그리고 디마리아, 드락슬러 미드필드진을 토대로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이끌어 나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도르트문트가 1차전이 상당히 중요한 게 리그와 챔피언스리그 홈 경기에서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다. 10승 3무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고, 득점도 상당히 좋은 만큼 1차전 경기에서 파리 생제르맹을 상대로 홈에서 기선제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 1차전에서 로이스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게 된다. 그리고 수비적인 면에서 개선이 전혀 안 됐다. 16개 팀 중에서 수비력 최하위권으로 갖다 놔도 무방할 정도로 도르트문트의 수비력이 상당히 안 좋다. 도르트문트의 16강 경기에 최대의 걸림돌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파리 생제르맹도 살짝 아쉬운 게, 네이마르 선수가 일단 훈련에 복귀를 했어요. 하지만 부상 부위가 갈비뼈, 이게 뛰는 데 있어서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그 부상 부위인 만큼 100%가 아니면은 이 선수를 내보내는 데 있어서 좀 주저할 수 있다. 네이마르의 1차전 출전 가능성 불투명하다는 거. 그리고 이 1차전 경기 역시 파리 생제르맹 중요한 게 경고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디마리아, 메니에, 베라티, 이 선수가 경고 2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1차전에서 경고를 추가적으로 획득을 하게 된다면 2차전 경기에 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선수의 1차전 경고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향방이 또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 자, 그렇다면은 과연 이 두 팀 중에서 8강에 진출할 팀이 누구냐?
일단 1차전에서는 도르트문트의 홈 이점, 막강한 공격력 기대해볼 수 있긴 해요. 특히나 파리 생제르맹의 네이마르 선수의 출전 여부가 아직 불투명하기 때문에 1차전 기선제압이 확실히 필요하다.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수비적인 면에서는 좀 개선이 안 됐으니까, 특히나 음바페 이카르디 듀오가 막강하기 때문에 2차전 홈 경기에서 파리 생제르맹이 역전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파리 생제르맹이 8강에 진출할 수 있겠다. 오랜만에 파리 생제르맹의 8강에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다음으로 이제 D조 2위로 진출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2조 1위로 진출한 리버풀의 현재 상황부터 간략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우에는 리그 성적이 약간은 좀 아쉬운 상황이에요. 리그 10게임에 4승밖에 거두지 못하면서 라리가 챔피언스리그 순위권은 유지를 하고 있지만 불안불안하다. 하지만 기존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수비력을 바탕으로 한 최소 실점 면에서 2위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이 수비력을 바탕으로 한 경기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리버풀의 현재 페이스가 역대급이다. 마누라 라임, 알리송 골키퍼, 막강한 수비력, 그리고 클롭 감독의 용병술, 그리고 핸더슨의 존재감, 이걸 토대로 프리미어리그 독보적인 선두, 무패 기록과 승점 기록 경신도 도전할 수 있을 만한 현재 분위기다. 특히나 리버풀이 올 시즌 리그 최소 실점 1위를 달리고 있을 정도로 무실점도 곧잘 하고 있다. 안필드 극강이다. 요것만 놓고 보면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8강행을 점치는 거는 솔직히 무리가 있지 않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두 감독의 용병술에 따라서 또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다. 특히나 이 두 감독이 양 팀을 각각 2011년 12월, 2015년 10월부터 팀을 맡으면서 이룩한 업적이 만만치가 않아요. 시메오네 감독의 경우에는 유로파리그 2회 우승,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4강 이상 3회를 기록했었고, 그 중에 2번 준우승을 차지한 이력이 있다. 챔피언스리그 무대에 혁혁한 성과를 이뤄낸 시메오네 감독, 그리고 클롭 감독의 경우에도 리버풀 감독을 맡으면서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이끌어냈다. 2시즌 연속 챔피언스리그 결승행을 이끌어냈다. 이 두 감독이 어떻게 경기를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8강 향방이 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 시메오네 감독의 고민이 좀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재 리그 순위가 약간 좀 간당간당해요. 지금 현재 챔피언스리그 순위권 4위이긴 하지만 그 뒤에 세비야, 비아레알, 발렌시아, 레알 소시에다드, 이 팀들이 승점, 석점차 이내로 추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리그 순위 미끄러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챔피언스리그 경기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상당히 쉽지만은 않다. 그리고 리버풀에 비해서 확실히 무게감이 떨어지는 이 공격 라인도 좀 문제예요. 좀 극단적인 지표로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자면은, 살라 선수 혼자서 리그에서 득점한 기록이 모라타, 코레아, 코스타 이 세 선수의 득점 기록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골을 기록할 정도로 공격에서 좀 득점원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현재 상황, 요것도 시메오네 감독의 좀 머리를 좀 지끈거리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홈과 원정의 성적 편차가 좀 있다는 거. 자, 리그와 챔피언스리그에서는 총 한 번밖에 지지 않을 정도로 홈 경기 성적이 좋은 반면에, 원정 경기에서는 리그와 챔피언스리그에서 4승밖에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 홈과 원정의 성적 편차가 큰데 이렇게 역대급 페이스를 달리고 있는 리버풀을 상대로 과연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요것이 조금 걸릴 수도 있겠지만, 자, 일단은 관심 있게 볼 포인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우에는 올 시즌 강팀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유벤투스 상대로 0대1로 패배하는 경우가 있었다. 다 0대1 패배였어요. 이 강팀들을 상대로 0대1 패배, 혹시 이거를 리버풀 경기에서도 이끌어낸다면은 8강행 혹은 연장전까지라도 끌고 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강팀 상대로 크게 지지 않는다는 것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강점으로 좀 꼽아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리그와 챔피언스리그 합쳐서 홈경기 15경기 동안에 8실점만 기록하고 있다. 역시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장기인 이 수비력, 실점력에서는 아직까지도 강점을 보이고 있으니까 1차전 경기에서 실점을 얼마나 최소화시키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 안필드 2차전이 문제죠. 리버풀이 지금 안필드에서 최근에 나폴리와
무승부를 기록한 거 제외하면은 거의 대부분 이겼다. 리그에서는 전승이다. 과연 안필드 경기에서 수비력이 된다고는 하지만 잘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리버풀이 마네 선수가 복귀하자마자 복귀골을 넣었고 풋백 라인에 알리송 골키퍼의 신들린 선방 능력까지 있으니까는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공수에서 모두 잘 풀리고 있는 리버풀, 그리고 부상자가 대부분 복귀를 했습니다. 뭐 샤키리 선수를 제외한다면은 거의 대부분 복귀를 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폭넓은 스쿼드를 운영할 수 있는 리버풀이기 때문에 챔피언스리그와 리그, FA컵 다 적절하게 잘 준비를 할 수 있는 현재 상황이다. 다만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는 게 로버트슨 선수가 경고 2장을 획득하고 있다. 만약에 1차전 경기에 경고를 받게 된다면 이 선수가 2차전에 결장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왼쪽 수비력에 약간은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다. 그리고 리버풀의 무패, 승점 기록 경신, 요것이 약간은 좀 걸린다. 리버풀이 괜히 또 리그에 너무 이 기록에 신경을 쓰다가 챔피언스 리그에서 잠깐 미끄러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록을 약간은 좀 챔피언스 리그의 장애 요소로 좀 볼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8강에는 진출 누가 할 수 있을까? 자, 일단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홈 이점, 실점력, 그리고 모라타의 한방, 요거는 조금 그래도 이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리버풀이 원정 경기에서도 왠지 득점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현재 페이스가 괜찮잖아요. 그리고 체력적인 면에서는 아틀레티코와 맞설 2차전 경기가 될 것 같다. FA컵 경기가 이 경기 이전에 있으니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체력적인 면에서는 2차전에 앞설 수는 있겠지만은 안필드 아니겠습니까? 안필드에서는 역시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당연히 안필드에서의 강승을 토대로 리버풀이 8강에 진출할 것이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저의 생각도 다 똑같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일단 수요일 경기부터 제가 이렇게 8강 진출팀을 예상해 봤고 그 뒤에 있을 경기들도 제가 차례차례 영상을 올릴 테니까 제 영상 많이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